메릴랜드주가 엘리코시티의 코리아타운을 공식 지정하며 역사적인 개장을 알렸습니다. 한글 반포 575주년을 맞아 아리랑 USA 공동체가 네 번째 한글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물류대란과 물가급 등 고용냉각 등 갖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미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코 등이 전세 선박까지 이용해 물류대란에 대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물건값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민 적체 현상을 개선하는 데 실패해 올해 배정됐던 영주권 20만 개 이상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인 사회의 위상을 알리는 코리아타운이 메릴랜드 엘리코시티에서도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코시티 40번 도로상에는 5마일에 걸쳐 한인 상가들이 170여 곳이나 밀집해 있어 주 차원에서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된 건데요. 한인타운에는 한국 전통 양식의 조형물들로 꾸며지고 코리아타운이라는 표시까지 세워지며 역사적인 개장을 알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엘리코시티 40번 국도상의 5마일 거리에는 한인 상가들이 170여 곳이나 즐비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주차원에서 2016년 말에 이미 코리안웨이로 이름이 붙여진 데 이어 이번에는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됐고 한국 전통 양식의 조형물까지 세워 한인 사회의 새로운 상징, 새로운 명소임을 알렸습니다. 한인타운이 시작하고 끝나는 양쪽에 높이 10피트, 길이 10피트로 된 두 개의 전각들은 양 기둥 위에 한국 전통의 기와와 단청 무늬로 꾸며지고 코리아타운 표시까지 붙여 코리안타운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최초의 한국계 주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 이수혁 주미대사, 하워드 카운티 켈빈 볼 군수 등 지도자들과 수많은 한인들이 토요일에 모여 역사적인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제 메릴랜드에도 코리아타운이 공식 오픈됐음을 선언한다며 메릴랜드는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특별한 유대 관계를 자랑스러워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Maryland officially becomes home to one of the very few official Koreatowns in the United States, Maryland is very proud of the special bond that we have with Korea.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이제 코리안타운임을 알리는 조형물의 건립으로 이 지역은 메릴랜드 한인 사회에서 수만 명의 홈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Home to a community of thousands of Korean Americans whose influence stretches across the state. 메릴랜드주는 지난 2016년에 엘리코시티 40번 국도상의 5마일에 달하는 거리에 한인 업체들이 170곳이나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코리안웨이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어 2019년 3월부터 코리아타운 명명과 조형물 건립을 추진해 2년 반 만에 완공하고 개장한 겁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에서는 그간 풀뿌리 모금 활동을 벌여 코리안웨이 한인상가 밀집 지역이 코리안타운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100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개장 테이프를 끊는 역사를 썼습니다. 메릴랜드에는 한인들이 공식 통계로만 12,000명이 살고 있으며 유학생들과 주재원들까지 합하면 체류 한인들은 1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엘리코시티 코리아타운은 앞으로 한인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한국 음식, 한류 페스티벌을 열어 한류와 한국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효과까지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한인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글 반포 575주년을 맞아 한글날 기념식이 메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벌써 4회째 한글날 기념식을 이어가고 있는 아리랑 USA 공동체는 해외에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의 위대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를 겸한 한글날 기념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글 반포 575주년을 기념하는 한글날 기념식이 지난 토요일 메릴랜드에서 열려 지역 사회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아리랑 USA 공동체는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고 메릴랜드 주의회에 한글날 제정을 위해 수년간 한글날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 장두석 회장은 벌써 4회째 큰 규모의 한글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아리랑에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아리랑을 통해서
또 한글이 이 세계의 이제 문화 콘텍스트라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특별히 메릴랜드대 동아시아 언어학과 로버트 램지 교수가 한글 세계에 주는 한국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됐습니다. 휴머니즘 인간을 위해서 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세종대왕 그 뜻 그게 특별히 제 마음속에 좀 박혀 있어요. 그거. 이 밖에도 권세중 주미대사관 총영사, 김은 대한민국 광복회 워싱턴 지회장, 메릴랜드주 수잔리 상원 의원 등이 참석해 한글날을 같이 축하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겸한 이번 기념식에는 묵제 권명원 사회가가 대형 붓으로 붓글씨 시범을 보여 한글의 단아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특히 한인 2세들도 많이 참여해 해외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하고 축제를 즐기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타 공연에도 참여한 심연수 학생은 미국에서 살아 한국말은 서툴지만 평소에도 한글에 관심이 많고 집에서도 한국말로 말하려 노력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I try to learn a lot of the like I'm born here, so I was raised kind of in an English family, but I try learning more Korean every day, and I'm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한류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외국인 청소년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I listened to this one Korean artist named Dean, and think his music is very cool. I like how it sounds and the music. And I think the culture is very. 이번 한글날 기념식에는 아리랑 연주와 난타 공연, 한국의 가곡 등이 이어지며 기념식의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물류 대란과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 냉각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경제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5%대로 주춤해질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률이 당초 3.5%에서 1.5%로 내려앉을 수 있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팬데믹 여파에도 회복력을 보였던 미국 경제가 갖가지 악재들에 걸려 짙어지는 먹구름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급망의 대혼란에 따른 미국의 물류 대란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에는 60척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어 한 달 전에 25척보다 2배 이상 악화됐고 뉴욕, 뉴저지에 이어 3대 항구인 조지아 사바나 항구에는 평소보다 50%나 많은 8만 개 컨테이너가 밀려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원재재나 부품을 받는데 보통 92일이나 기다리고 있고 공급이 안 되니 소매업체들은 팔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살래야 살 수 없는 물류 대란의 여파가 갈수록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소형이지만은 자사 제품만 들여와 신속하게 하역할 수 있는 전세 선박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용을 2배 이상 더 들이고 있어 물건값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대란에 겹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 내 에너지값의 폭등도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어 서민 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를 넘었고 전국 최고인 캘리포니아는 4달러 50센트 안팎에서 5달러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년 전에 비해 갤런당 1달러 이상 오른 것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값 상승의 한 요인인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79 내지 80달러로 오르며 올 들어 64%나 급등해 있고 천연가스는 6개월 만에 2배나 폭등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소비지출의 7%를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어려워 다른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8월에도 전년에 비해 4.3%나 올라갔는데 일시적일 것이라는 연준의 예측과는 달리 올 연말까지 고공행진을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 연말 5.1%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79달러에서 내년 초에는 80달러 내지 90달러까지 치솟아 물가 급등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갖가지 경제학자들이 뒤얽히면서 악순환되면 미국의 고용과 소비를 급냉시켜 미국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당초 7%에서 5.9%로 낮추는 대신에 내년에는 3.5%에서 3.8%로 올려잡았으나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3.5%에서 1.5%로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 대형 소매점들이 물류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 선박까지 동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공급 부족 사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건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형 전세 선박을 사용하는 데 비용이 2배 이상 드는 만큼 상당 부분을 물건값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공급망 대란과 미국의 물류 대란으로 미국 내 업계와 소비자들이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자 대형 소매업계가 긴급 대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 대표적인 대형 소매업계는 소형이지만 자사의 물품만 실어 나르는 전세 선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대형 소매업계는 1000개의 컨테이너에 자사의 제품만 싣고 덜 분비는 미국 내 항구에 도착시켜 하역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자사 체인점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만 개의 컨테이너들을 싣는 대형 선박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여러 회사들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물류 대란 시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은 소형 전세 선박에 1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그 안에 자사에서 판매할 제품만 선적해 미국에 오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적체가 심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뉴욕 뉴저지, 조지아 사바나 항구 등을 피하고 소형 항구로 입항시켜 하역해 하고 트럭으로 미리 지정한 자사 체인점에 신속 공급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류 대란, 공급 부족으로 월마트와 코스트코, 홈디포 등 대형 소매점들에서 텅 비고 있는 선반들이 곧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이들 대형 소매업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소매업계의 전세 선박 이용은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어 물품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1000개를 싣는 전세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하는 비용은 2만 개를 싣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대보다 2배나 비싸다고 이들 소매업계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하나당 사용료도 1년 만에 이미 3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40푸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이용하는데 1년 전에는 5,000달러였으나 현재는 16,750달러로 3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소매점들은 이미 공급 부족으로 제품값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선박 이용 비용의 2배 상승으로 추가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넘기려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민 적체 현상을 개선하는 데 실패해 올해 배정됐던 영주권 쿼터 20만 개 이상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나 이민 사회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9월에 끝난 올 회계 연도에만 영주권을 발급하지 못해 날아간 이민 쿼터만 해도 가족 이민 15만 개, 취업 이민 8만 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민 적체 서류 제거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는데 올 회계연도에는 개선하는 데 실패해 이민 사회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9월 말에 끝난 2021 회계연도에 배정됐던 영주권 쿼터 가운데 이민 당국이 영주권을 발급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쿼터가 2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15만 개나 되고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8만 개에 달한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영주권 쿼터가 올 회계연도에 20만 개 이상 날아간 이유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늑장 처리로 이민 적체가 악화되기 시작한 데다가 팬데믹으로 이민 수속이 장기간 중단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신속 영주권 발급으로 적체 제거를 약속했지만 9월 말까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는 실제로 그린카드를 발급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날아가고 사장됩니다. 사장된 영주권 쿼터를 재사용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년도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민 15만 개, 취업이민 8만 개 영주권 쿼터가 올 회계연도에 날아간 것 이외에도
추첨 영주권과 난민 영주권 발급도 극히 저조해 수만 개씩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첨 영주권은 한 해에 5만 5천 개나 발급할 수 있으나 올 회기년도에는 고작 1만 5천 개만 발급해 무려 4만 개는 날아간 것으로 더 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민을 허용하는 연간 쿼터가 트럼프 시절 6만 2,500개로 반감됐었는데 실제 허용한 난민 수는 올 회기년도에 11,411명에 불과해 여기서도 5만 개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2호 법안으로 제출한 미국 시민권 법안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놓고 있으나 언제 이민개혁에 성공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늑장 이민 수속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는 20년 동안만 계산해도 가족이민 30만 개, 취업이민 20만 개 등 5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이민당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 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를 대거 재사용해야 획기적으로 적체를 제거하거나 대기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저는 폴 트로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그가 계획하는 의미를 알고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킨은 학업 기준을 높이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생님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 영킨을 믿습니다.